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 끝인가요? 특강? 내일도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자, 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어저께 저 어느 학원 사이트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누가 질문을 그렇게 올려놨어요. 왜 우리나라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나요? 추정력이 인정이 왜 안 되냐고. 추정력이 인정되나요? 안 되나요? 이러고 올렸어요. 등기의 추정력. 그걸 지금 질문을 올렸어요. 이거를 답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거기다 달았어요. 이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또 올랐어요. 질문이 우리나라 등기는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이러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열받으라고 올리는 건지 지금 몰라서 올리는 건지 아주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저게. 자,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자, 보시고. 자, 이제 우리 기본적인 단상은 다 알아요, 이제. 그래서 보시고. 오늘 계획은 원래 2시쯤 끝날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이제 오늘 계획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일단, 자, 보시고 이제 오늘 백선 문제 파트 여기는 기본적인 사항을 쭉 모아놨어요, 이제요. 그래서 적어도 꼭 아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공시법을 100개를 문제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포인트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보시면 이제 약간 겹치는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여기죠, 이제. 토지의 등록 파트 보시고. 자, 첫 번째 보시면 토지 표시. 요거는 누가 결정한다? 소관청이 결정하고. 소관청이 이제 무슨 계획을 세워야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은 원칙은 어떤 단위로 수립해요? 시군구 단위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제 여기에요. 이제 보시면 여기서 작년 시험에 요거 시험 나왔죠. 현재 우리나라 이제 자 보세요. 소관청에서 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워야죠. 지적 소관청이 세우고. 근데 이제 작년에 요 시험 나왔고요. 이제 올해 시험은 밑으로 내려가요. 요 계획은 어떤 단위로 수립한다? 시군구 단위로 하고. 부득이한 때는 읍면동도 수립할 수 있다고 되겠죠, 이제.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고. 1번은 다 이제 맞히는 문제예요. 보시고 2번은 용어 정의 파트 보시고. 자, 지적 소관청 왔어요. 자, 지적 소관청은 이제 간단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고. 자, 시장 안에 보세요. 제주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포함 제외. 포함됐고. 그다음 지자체법에 따른 자치구간인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포함 제외. 제외 이렇게 하고 이제. 구청장은 비자치구 포함 제외. 포함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가로수감 잘 보셔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포함, 제외, 포함 순서 딱 보시면 되고. 그래서 충분히 한번 장난칠 수 있어요, 가로수를 가지고. 두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자, 반드시 무슨 말이 와야죠? 도시화 사업이 끝나 와야 되고. 3번에 연속 지적도. 첫 번째 지적 측량 했다 안 했다? 안 했고. 그러니까 측량 활용할 수 없다 돼야죠, 이제. 그래서 답은 3번 됐고. 4번 경계점. 경계점은 우리 흔히 굴곡점 그랬죠. 굴곡점이고 종류가 두 가지. 지적도나 2m 올라간 점도 있고 경계점, 좌표한 점도 있다. 자, 그러면 경계가 나오면 뭐가 와야죠? 경계는 직선 그래야죠, 이제. 묶어놓으세요. 경계는 두 글자니까 직선. 경계점은 세 글자니까 굴곡점 이렇게 되고 딱 자르고. 그다음 이제 축척 변경. 자, 단어 두 개 와야죠. 첫 번째 지적도에서 나오고. 임야도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돼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자, 하나. 그 축척평형을 지금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축척평형은 지금 작은 축척을 그저 옮깁니다 그랬죠. 그러면 축척만 옮기는 거예요? 그저 개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개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제가 하던 말, 이 검단 신도시 있죠? 거기가 현재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중입니다. 자, 축척 변경 딱 떠올라야 돼, 이제. 검단 신도시 이렇게 이제 도시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두 개. 첫 번째는 지적도, 두 번째가 작은 축척을 큰 축척 나왔고. 자, 이제 용어 정의 딱 보셨고. 3번도 이제 제목. 3번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 비교. 자, 요 문제도 이제 원래 지적법 파트 시험 나왔는데요. 최근은 등기법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시면 1번. 자, 대장과 등기육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토지 표시는 뭐를 기준으로? 대장 기준으로 하고 권리관계는 등기 중심 이렇게 했고.
2번 대장과 등기록에 등록된 토지 필지수에 차이 발생한 이유는 자, 이렇게 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여기가 더 많아요. 여기가 왜 더 많아요? 요 밑에 있죠? 자, 문제 보세요. 자, 지적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직권 등록주의를 취하고 등기는 무슨 주의다? 당사자 신청주의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번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메꿨다. 이 토지는 대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만들어야지. 직권 등록주의니까. 그럼 이 토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 꼭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주의니까 그렇겠지. 차이점. 그래서 2번도 알고 계시고 3번. 자, 지적의 대상은 뭐다? 전 국토. 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죠. 옆에 하나 적어주세요. 토지 건물인데 모든 토지 건물을 등기 다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흔히 그렇게 표현해 이제 사건의 목적 그래요. 토지 건물인데 사건은 사건의 목적이다. 자, 뭔가 하면 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은 원칙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표현해죠. 사건의 목적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은 원칙 등기 안 합니다. 이렇게 되고. 4번. 자, 지적은 무슨 심사주의를 취하고 실질적 심사주의를. 등기는 무슨 주의를? 형식적 심사주의를 됐고. 자, 5번. 대장과 등기록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면 지적소관청은 등기 촉탁에 의하여 토지 표시가 변경되면 등기소의 소유권 변경 통지에서 정리한다. 거기서 소유자와 토지 표시 바꿔놔야죠. 자, 그럼 되고 이제 여기 자 결론. 현재 다시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 장부가 두 개 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 권리는 뭐가 기준이고? 등기부.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줘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 갑에서 을로. 그러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자, 등기 먼저 하고 등기소가 소관청에다가 대장 소유자 을로 바꿔라 알려줘야죠. 요게 뭐? 요게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치 됐고. 두 번째, 토지 표시 바뀌면 그때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을 바꿨고. 그럼 등기소가 표시 바뀐 거 알아야죠. 알려줘야지. 요게 뭐다? 좋아하는 등기 촉탁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래서 밑에가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치. 위에가 이제 등기 촉탁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지적과 등기 특성 비교, 그것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이제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4번과 5번 두 개가 이제 지번에 관한 거. 이제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 지번 파트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29회 이후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지금 좀 3년을 쉬었어요. 올해 꼭 나올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지번도 이제 기본적인 사항 꼭 알아야죠. 자, 일단 자 가번. 자, 지번은 아랍어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하는 토지에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자, 줄 그어주시고 숫자 앞에 산. 우리 시험 단골 지문이에요. 한동안 이렇게 나왔어요. 숫자 앞에 임자를 기재한다. 그게 무심결에 속아요. 임이 아니고 산. 또 하나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최근에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D가 아니고 앞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자, 가번 맞고. 나번. 나번은 이제 지번 변경이죠. 지번 변경은 누구 권한이고 소관청 권한이고 소관청에서 지번을 변경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시도지사 승인 받아라 나왔고. 나번 이상 없네요. 다번. 자,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 변경, 도시화 사업 등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 결번 생긴 때는 지체 없이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결번대장 줄 그어주시고. 자, 결번이 뭐죠? 결번? 없어지는 지번. 결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는 결번 처리한 지번 다시는 쓰면 안 돼요. 쓰지 마라 관리해야죠. 그 장부가 이제 결번 대장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한 특징 용선 행정구역 변경했을 때 도시화 사업할 때는 발생합니다. 우리 예전에 뭐죠? 동영 문제 그거 한번 나왔었죠. 토지를 분할했을 때 결론 발생해요? 그때 안 하겠지 이제 그렇게 되겠지. 이제.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장부기 하세요. 결번 대장. 그래서 그 답은 뭐가 크게 막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요.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떴어요. 이제. 자, 라번. 도시화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사업 시행자가 지번구역 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사업 계획도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공사 준공 전 지번 신청할 수 있죠. 뭐 가지고 와라?
사업 계획도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5번은 맞는 말이고. 정답 5번이죠. 그래서 그 기본 지문 쭉 모아놨어요. 이렇게 이제 확인하셔야 돼. 기본 지문. 이제 5번도 이제 지번 부여 원칙. 자, 1번. 자, 분할 딱 줄 그시고.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뽑아내야지. 자, 분할되는 토지에 건축물 있을 때 여기는 기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줄 긋고 해야 한다. 이번에 이제 신규 등록 전환. 지번 부여 원칙은 인접지 본번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그거 왔어요.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접. 인접은 예외니까. 예외는 어떻게 부여한다?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와야지 이제. 답은 2번이고. 3번.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원칙은 지번을 어떻게 부여한다? 원칙은 본번만으로 부여해야죠. 자, 그거 이제 원칙이고. 4번. 확정 시장을 실시한 지역에서 종전 지번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보다 적은 때는 블록 단위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별로 뭘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 블록씩 그랬고. 또 이제 5번 축처 변경 시행했을 때 여기 이제 확정 시장 준용해야죠. 다 됐고 이제. 그래서 보셨고. 자, 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지번 원칙 쭉 한번 읽어봐야죠. 첫 번째. 신규 등록 전환. 지번 부여 원칙은 뭐다? 이제 인접지 본번의 부번. 이게 이제 원칙이고. 예외가 3가지가 있어요.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멀리 떨어졌을 때, 여러 필지일 때. 이것도 어떻게 부여한다?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나왔고 이제 확인. 그래서 이제 읽으면 그림이 떠올라야 돼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분할했어요. 토지를 분할하면 보세요. 자, 본번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본번의 와야 되고. 본번이 안 바뀌니까 뭐 바꿔라? 부번. 어떤 부번?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됐고. 또 분할되는 토지에 건축물 있을 때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됐고. 합병원 선순위 지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합병되는 토지에 건축물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자, 기존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됐고 이제 신청이 나와야죠 되고. 또 이제 그다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면 지번 부여 원칙은 뭐로 한다? 확정 측량? 원칙은 본번만으로 부여해야지. 원칙은 본번이고. 그럼 문제가 이제 지금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블록씩도 할 수 있고 자식도 할 수 있다. 또 하나 블록씩은 이렇게 했어요. 블록 단위로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마다 부번을 붙인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묶어서 10번지죠? 잘라줘 이제. 10에 1,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11번지 부여하고 잘라주고 이제. 그래서 부번 됐고. 자유식은 그거죠.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왔고. 또 이제 확정 측량 준용하는 거 4가지 뭐 있다. 도지, 행축 나와야 되고 이제. 또 자, 도시화 사업할 때 공사 준공 전 지번 신청할 수 있죠. 뭐 가져와야죠? 사업 계획도 가져와야 되고 이제. 또 지번 변경은 누구 권한이고? 소관청 권한이고. 소관청에서 지번 변경할 때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승인 받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끝에 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이만큼 잘 보셔야 되지. 그래서 올해 하나 나올 차례입니다. 이제. 그래서 4번과 5번 2개 풀으시면 돼요. 됐죠? 지번은 다 맞춰줘야 돼요. 자, 이제 6, 7, 8 그 3개가 이제 지목에 관한 거. 지목 파트 보시고. 지목 파트는 보통 한 해 2문제예요. 2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옳은 것. 1번 자동차 선박에 제작 또는 공장 설치된 구유 송실 부지는 요거는 뭐다? 이제 공장용지 그래야지. 공장에 딸린 시설이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2번 산업집중활성화법 등 간기업령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도가 준공된 토지 딱 자르고. 여기는 법령에 따라서 공장 부지로 조성을 했네요. 지목은 뭐예요? 공장용지. 무슨 원칙? 뭐 맨날 주지목이야 주지목이. 그렇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렇게 하지. 찍지 좀 마. 찍지 좀. 어? 그냥 틈만 나면 찍으려고 그냥. 그래서 이제 이 뜻이죠. 공장 부지로 조성했으니까 지목은 바뀐 걸로 봐주자. 무슨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렇게 했고. 또 이제 그 뒤에 줄 그셔야 돼. 자, 꼭 그 말이 와야 돼요.
같은 구역에 있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이것도 지목이 뭐다? 공장에 딸려 있으니까 공장용지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되고. 2번도 X. 3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층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구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그 3번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제 단골 질문. 4번 자, 자연의 일수가 있거나 이수의 해당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와 딱 자르고 소규모 수로 부지는 뭐다? 이거는 국어 그랬고 그 뒤에 연안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와 잘 되지 않는 토지는 이거는 유지 그래야지 유지 됐고 5번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와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등의 부지는 잡종지. 답은 5번 이렇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 끝나면 반드시 지목 종류 있죠? 다 읽어 보셔야 돼. 가장 이제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꾸 자르세요. 원칙은 뭐고 얘는 뭐다 이렇게 자꾸 비교해봐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최근의 특징 우리 시험 특징 최근에 자 유지와 국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유지 그러면 2개 나와야죠. 첫 번째는 물이 고이거나 두 번째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또 하나 자, 배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고여 있겠죠? 그때 유지라고 되고 이제 그다음 국어도 이제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용수 또는 배수라는 말 또 하나 이제 소규모 수로부지 오케이 이제 그래서 최근 특징이에요. 국어 유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2개는 꼭 아셔야 되고 이제 자,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자 7번 자 옳은 것 가번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딱 자르고 연안골이 자생하는 배수와 잘 대전 토지는 유지로 한다. 자 줄거야죠. 첫 번째 물이 고이거나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자그 끝에 이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요게 뭐다? 요게 유지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이상 없고 자 나번 일반 공중에 유락이나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그냥 수영장 아니죠.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요거 얘가 뭐가 있죠? 여기 캐리비안 베이 워터파크 이런데 또 이제 어린이 놀이터 자 이제 짚어 보세요. 자 문장을 잘 보실 게 뭔가면 문장의 제일 앞에 종합적으로 나와 있죠. 자, 종합적으로 돼 있고 가운데 점이죠. 요 말이 계속 걸리는 거 이렇게 이제. 여기는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얘가 뭐가 있다?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이런 데 이제. 그렇게 떠올려야지 아파트 놀이터로는 안 돼요. 포인트였고. 그다음 이제 경마장, 야영장의 토지. 자, 야영장 줄 그어주시고. 자, 또 하나 경마장. 경마장은 왜 유원지예요? 경마장? 어른들의 놀이터니까. 놀이터하고 있대 이제. 그래서 이제 자 접속된 부속재 부지 여기는 이제 공원이 아니고 뭐다? 유원지 그래 유원지 됐고. 나번은 X. 답은 자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네랄연구 등 식물을 재배한 토지는 이건 답 그래야지 이제 물을 상시 이용한다 나왔으니까 되고 답. 라번 자, 주차장법 19조 사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뭐다? 요 이제 주차장 그래야죠. 자 이제 구분하세요. 자, 시험 질문에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자 백화점이 있고, 백화점에 딸린 주차장이 있죠. 또 이제 도로 맞은편에 백화점 부설장이 따로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이제 앞으로 구분하셔야 돼.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부설 주차장 그러면 지목이 뭐다? 요건 대가 되겠죠. 아파트 일부가 되고, 여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그러면 뭐다? 요건 이제 주차장 그래야죠.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라번도 충분히 답으로 뜰 수 있어요. 단독 문제 거리입니다. 그거. 자 마번에 여객 전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는 뭐다? 요거는 잡종지 됐고. 정답은 2번. 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꾸 잘라 보셔야 돼 지목 파트. 그다음 이제 8번도 또 있습니다. 8번도 볼게요. 틀린 것은 1번 지적 공부의 지목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을 등록하고 지적 도면은 부호로 등록한다. 그래서 이제 그 구분하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지목 표기 어떻게 하고 정식 명칭 다 적어줘야죠. 그다음에 이제 도면에는 어떻게 한다? 부호로 적어야 됐고. 2번
주차장, 유원지, 공장용지, 하천은 도매통한 경우 차 문자를 부호로 사용한다. 자, 주차장은 뭐라고 쓰고? 차. 유원지가 원. 공장용지가 장. 하천은 천 이렇게 돼요. 이제 차 문자주의 4개. 그다음 3번. 자, 도로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무슨 원칙? 영속성의 원칙 그랬고. 영속성의 원칙. 그래서 토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지목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고. 4번. 일필지가 둘 이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이게 그 좋아하는 무슨 원칙? 이게 이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고. 주지목 추정. 원칙도 아셔야 돼. 자, 5번. 산업주택활성화법 등 간접령에 따른 공장부지로 조성된 토지는 지목이 뭐다? 공장용지죠. 자, 무슨 원칙? 이거 이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불과 5분 전에 적었어. 응. 그렇지? 자, 헤매면 안 되고 그 답은 5번. 그래서 원칙 쭉 아셔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 자, 혹시나. 자, 보세요. 자, 우리 시험에 이제 매출이 꿀벌은 시험이 나왔죠. 매출이나 꿀벌 키우면 지목이 목장용지였죠. 그건 시험 나왔으니까 빼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꿩, 지렁이, 기러기도 가축입니다. 가축이니까 뭐다? 목장용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래서 한번 또 좀 또 가능해요 이제. 그래서 뭔가 하면 또 올해 공시법이 조금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어렵던 소리가 뭔가 하면 원래 문제에서 한두 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기러기 이런 거 시험 내면 이제 안 들어온 사람 멘붕이 오겠죠. 그렇게 장난을 쳐요 가끔. 자, 됐고. 그다음 이제 9번. 그래서 지목 파트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3개 딱 풀어 보셔야 돼. 됐고. 그다음 이제 9번은 경계 파트 보시면 되고. 자, 경계. 틀린 것은 1번.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사업 계획도와 다를 경우에는 공사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할 수 없다. 결정할 수 있다. 자, 뭔가 하면 흔히 보세요. 이제 무슨 계획을 세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무슨 계획을 세웠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사업 끝나면 현황이 원래 계획이랑 현황이 일치해야 되겠죠. 만약에요. 사업이 끝났는데 계획과 현황이 불일치해요. 그 문제가요. 사업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현황대로 결정을 하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1번 질문 그게 법률 조문이거든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 좀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확정신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와 다를 경우에는 공사관리 현황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와야죠. 이제 됐고. 그럼 2번. 지상 경계의 구역 형사는 구조 소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한다. 뭐 따라서? 소유권 따라서. 여기죠. 자, 첫 번째. 인접한 토지에 고저차가 없을 때는 어디? 중앙.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하단부. 절토가 되면 상단부.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는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그렇지. 소유권이 기준이에요. 요 말이 와야 돼. 요게 시험에 나올 차례예요. 이제. 다시 해서 요 세 가지 세 가지만이에요. 세 가지는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소유권이 기준이고. 소유권이 이제 불분명하면 그때가 고하절상 이렇게 외웠지 이제. 그럼 나머지 두 개. 바다와 토지는 어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하면 바깥쪽 어깨.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 요거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 있고. 밑에 이제 3번. 3번도 줄 준 거 주세요. 지적 소관청 나왔고 새로운 장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 명칭 알아야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장부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적 사업을 다시 하고 있죠. 지적 제조사. 그 뭔가 하면 제조사업을 했어요. 경계가 새롭게 정해져 안 정해져요? 새로 경계가 정해지겠죠. 그때 만든 게 이거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입니다. 이제. 그래서 명칭하시면 돼. 그다음에 4번 고번을 묶어주시고 4번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게 결정할 수 있다 됐고 법원의 판결을 읽어주시고 5번 간접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나왔고 이제 그래서 양자 비교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도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작년 시험에는 요거 시험 나왔어요. 요거 시험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넘어가서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자, 기억하세요. 자, 토지를 분할할 때 원칙. 건축력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외가 있죠. 건축력에 분할할 수 있다. 네 가지 뭐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나왔어요. 법원의 판결. 그다음에 공공용 지목.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던 공공용 지목은 뭐가 있다? 도지하고 유, 학철수 이렇게 했고 이제. 자, 또 도지하고 유. 유는 뭐다? 유지예요. 유원지로 시험 낼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있을 때 네 가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밑에가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표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5가지인데 예외 조항이죠. 네 가지는 뭐고? 똑같이 국가관리 할 때 똑같고 이렇게. 이제 하나 추가. 하나가 이제 소유권이나 매매,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할 때. 그래서 요 조항을 위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은 이제 요거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2개 비교. 자, 정리. 자,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에 분할할 수 있다. 네 가지 뭐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5가지인데 네 가지는 뭐고? 국가가 관여할 때. 하나 추가. 하나가 이제 소유권이냐 매매,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비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자, 우리 책은 거기 있어요. 16페이지 서브노트. 나중에 펴보시면 돼.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번도 이제 괜찮은 문제 풀어보셔야 되고, 경계 파트는 한 문제 보시면 되고요. 면적 가보시죠. 면적. 자, 미터법 시행으로 면적 한 사람을 동하는 경우 면적 시행을 요하지 아니한다. 미터법 시행.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나라가 1975년도 전에는 면적을 평으로 적었죠. 바꿔서 제곱미터로. 그럼 평을 제곱미터 고칠 때 면적 환산만 하는 거예요? 측량을 다시 하는 거예요? 환산만 하는 거지. 그럼 면적 시정은 필요가 없다 그 말이고. 이번에 이제 뭐 지번 변경, 위치 정정, 경계 복원 측량, 현황 측량. 면적 시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고, 그다음 이제 줄 좀 거주세요. 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 2개는 지적 측량은 해요 안 해요? 측량은 해야죠. 면적 시정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복원과 현황은 자, 기억하세요. 지적 측량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면적 측정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 되고. 또 하나 위치 정정. 위치 정정 용어 정의가 뭐죠? 면적의 증감이 없이 꼭 그 말이 와야 돼.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이제. 그래서 포인트 면적의 증감이 없다. 위치 정정 아셔야 되고. 3번 자, 토지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 초과는 차이가 커요, 작아요? 그죠? 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 면적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요것도 직권 정정입니다. 그게 뭔가 문제? 자, 이렇게 해서요. 토지 분할에서 면적의 증감이 있는데 허용범위 이내인 때는 어떻게 하고? 오차를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초과할 때는 그 이제 기존 면적을 직권 정정을 해야죠. 누가 질문하러 왔어요. 여기 왜 직권의 말이 없냐? 직권 정정이에요. 근데 언급을 안 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자, 제가 페이지 한번 불러드릴게. 페이지는 어딘가 좀 이따 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이제 페이지는 30페이지 좀 이따 보시면 볼 거예요. 다시 이제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분할할 때 다시 이제 확인할게요. 자, 그다음 또 4번 축척이 1200분의 1인 적도 시행지에서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 얼마로 한다? 1제곱미터로 한다. 됐고, 그럼 만약에 축척이 500분의 1적에서 0.1 미만은 얼마로? 0.1로 등록하게 되죠. 이제 최소한이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5번 임야도에서 이제 자 이렇게 왔네요. 임야도에서 1필지 면적이 234.5454가 왔다. 자, 임야도 지역이니까 축척이 얼마요? 1000단위. 1000단위가 우선 어디까지 등록이 되고 2, 3, 4는 등록했고 0.5454죠? 요거는 0.5 초과니까 올려서 얼마? 2, 3, 5 이렇게 되겠지. 이제 되고 2, 3, 5고 답은 5번이죠. 한 번 더.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 5로 딱 끝났다. 아무것도 없죠?
5로 끝나면 그때는 앞에 거 비교해야죠. 앞에가 홀수면 올리고, 그냥 짝수는 버리고. 이때는 이제 버리겠죠. 주의하세요. 여기서 5로 끝난 경우랑 숫자 더 있는 건 달라요. 이렇게 이제. 요거 비교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요 문제가 시험에 한 2번 나왔어요 벌써. 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제 아마 5번처럼 나올 거예요. 면적 물어보는 거 이렇게 이제 하나 또 나올 차례입니다. 이제 되고. 그래서 10번 5번이었고 여기까지가 2장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2장 부분 4가지 이제 지번, 지모, 경계, 면적 4개 포함되고. 그다음 이제 실무모터는 이제 3장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자 1번. 자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변경할까 그 원인은 등기일보에 기록된 접수일자를 옮겨 등록한다. 줄거주시고 등기 접수일자. 뭔가 이제 보세요. 등기부와 지적 공부에서 소유자 변동일자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접수일자를 이제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맞춰주기 위해서. 2번 토지대장에 도면번호, 축척, 공시지가와 기준은 등록하지만 토지 등기하는 상황 등록하지 아니한다. 토지 등급도 등록을 해야 되지, 그렇지? 좀 이따 이제 볼게요. 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이제 줄 그세요. 공유지 연명부 줄 긋고. 자 이제 확인해야지. 소재 지번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 되고. 소유권의 지분 적어야 되고. 소유자가 바뀐 날도 적어야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시험으로 아시면. 4번에 또 자 대지권 등록부 나왔고. 제일 먼저 대지권이니까 아파트 딱 떠올라야죠. 우선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어야 안 적어요? 적어야죠. 소유자가 바뀐 데가 그 원인도 적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줄 그세요.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적어요 말해요? 적어야지 이제. 요게 궁금한 거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 5번 토지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대장 종류, 지번을 코드화했죠. 그래서 만약에 대장 종류에 1번이 쓰임은 어떤 장부 올라갔다. 1번은 토지대장, 2번이 쓰임은 임야대장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거 확인하시면 돼. 대장번호 되고. 그래서 보셨고 올해 시험에 요거 나올 차례예요. 자 기억하세요 이제. 자 토지대장은 자 또 이제 서브노트 있는 분들은 확인만. 자 19페이지에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우선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 표시 4가지 뭐 소재, 지번, 지모, 면적, 토지 표시 4개. 오른쪽은 뭐가 들어온다? 소유자, 소유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앞에 요거 있어요. 변동일자와 변동원인 됐고 2가지. 그 다음 왼쪽 꼭대기에는 고유번호가 있고 가운데는 내 토지의 변화 과정을 적어줘야죠. 그게 뭐다?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네 묶어. 자, 그 다음 이제 왕길동 도면이 몇 장쯤 있다? 50장 이상. 여기다가 이제 몇 번 도면을 봐라. 도면에 관한 사항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지.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이렇게 들어왔고. 또 이제 세금 걷어야죠. 뭐 개별 공시지가. 또 이제 농지는 뭐 적어라? 토지 등급. 농지는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 하나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작년 시험에 그거 나왔어요. 공유지 연명부와 또 하나가 대지권 등록부이죠. 동성이 시험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올해는 요거 나올 차례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림 하나 꼭 이해하셔야 돼. 되고. 그다음 이제 자, 요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오랜만에. 자, 또 이제 보세요. 그다음 이제 요거 와야지 이제. 장부. 공유지 연명부가 와야죠. 자, 명칭 잘 보시면 돼. 자, 공유지 연명부. 끊어 읽으세요. 자, 정식 명칭이 뭐다? 공유지 연명부. 첫 번째. 모든 지역 공부의 공통사항 2가지 뭐? 그렇죠. 소재와 지번. 됐고. 그다음 이제 고유번호는 어디만 적어요? 도면에만. 여기다가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죠. 자, 그다음 공유지니까 뭐 적어라? 우선 뭐 먼저? 소유자 먼저. 대표자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다음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소유권 지분. 이렇게 뽑아내야지 그냥. 또 이제 자 그다음 자 대지권 등록부. 얘도 이제 끊어 읽어야죠. 자 정식 명칭이 뭐다? 대지권 등록부. 그럼 이제 대지권이 왔어요.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아파트. 그럼 이제 자, 아파트 부지가 있고 101동 건물이 있더라. 그래서 아파트 부지는 누구 거? 전유 부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 그럼 이제 여기도 공유 지단이다. 공유 지죠.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아파트 부지도 공유 지니까 여기 있는 사항은 똑같이 옮겨서 적어요, 말아요. 이게 포인트죠,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아파트에 관한 사항 3개 적어야죠. 제일 먼저 자, 무슨 아파트 명칭 적어야죠. 건물의 명칭. 그다음 이제 몇 동 몇 호라고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 되고. 그거 이제 전유 부분의 표시. 그다음 이제 국가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다?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작년 시험에 요거 시험 나왔어요. 작년에 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된 등록 사항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정답은 요거였죠. 이렇게 이제. 이 시험 나와서 올해 시험은 저거 나올 차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지랑 꼭 신경 쓰셔야 돼 이제. 어차피 또 하나 뭔가면 어차피 이건 시험 나오면 꼭 그거 물어봐요.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이제 그림 하나 외우시면 제일 편해요. 됐고. 그다음 이제 12번 가시죠. 지적도 또 이제 또 도면 하나 딱 그림 주도 문제 내겠죠. 이렇게 이제. 자, 일단 1번 위 지역은 지적도가 총 20장 인정이며 본 도면은 8번 도면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쓰였죠. 20장 중 8호라고 쓰이죠? 그게 그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1번은 이상 없고. 자, 2번 위 지역은 경계점 좌표 시행적이다. 어떻게 알아요? 거기 제 지적도 뒤에 좌표라고 붙어 있고 거리도 체크 나와 있죠? 그 이제 특징사항이 나와 있고 이제. 3번 위 도면에 동그라미는 지금 도구점을 나타낸다. 동그라미는 이제 도구점 맞죠? 됐고. 4번 73의 2에 경계선에 등록된 22.41 경계점 간의 거리 그랬지 거리 이렇게 좌표가 아니고. 답은 4번. 5번 이 지역도 도화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칭할 수 없으라고 적혀 있다. 자, 거기 없지만 쓰여 있어야죠. 됐고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도면도 하나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자, 첫 번째 도면의 꼭대기에 십자가 표시는 뭐고? 색인도 나왔고. 그다음 시구동 뭐다? 소재. 지적도는 이제 제명 그랬죠? 제명은 딱 두 가지예요. 지적도가 쓰이거나 임의가 쓰이거나 됐고. 그다음 이제 50장 중 10호 무슨 뜻? 총 50장인데 요게 이제 10번 도면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색인도 센터가 10번이잖아요. 이 뜻이에요. 요 도면이 10번 도면이고 위에는 4번, 밑에는 16번, 좌우는 9번과 11번 나옵니다. 색인도 기능. 축조 500분의 1고. 자, 도에 나와 있는 테두리 선은 뭐다? 도각선. 좌우 사이드 아래의 숫자가 도각선 수치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제 55의 4, 55의 8 뭐다? 지번. 자, 도 요거는 뭐다? 지모. 선은 뭐다? 경계 이렇게 이제. 그럼 다시 도면에 토지 표시 4가지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모, 경계 이렇게 나고 이제. 자, 그다음 이제 자, 동그라미 점 요거는 뭐다? 요게 이제 지적 도근점이고. 또 이제 여기 없지만 하나 그려서 이렇게. 자, 동그라미 십자가는 뭐다? 지적 삼각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묶어서 이제 지적 기준점이겠죠. 또 이제 여기 79의 1 가운데 네모칸은 뭐다? 이제 건축물의 위치. 이만큼 이제 모든 도면의 공통사항이고 현재 경계점 좌표 욕구 시행적은 도면에는 특징사항이 3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다? 제명 끝에 좌표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요거 경계점 간의 거리. 한 번 더. 22.36 정확히 무슨 뜻? 그렇죠? 요 두 점 사이의 실제 거리가 22m, 36cm. 요걸 다 지금 재놨어요. 이렇게 이제 엄격한 이제 정밀한 지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하나 이제 도면 끝에는 뭐다?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또 그 왜 이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가가 요점들에 뭘 잡아놨다? 좌표 잡아놨으니까 면적 계산은 뭐래라? 좌표래라 그 말이죠. 이제. 특징사항 3가지.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도면도 올해 나올 차례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12번 잘 풀어주시고 13번은 이제 또 좀 모아놨어요. 13번 지적 공부 틀린 것은 1번
경계점 잡고 시행적에서는 토지장과 지역도 경계점 잡고를 함께 구별해야 한다. 자, 그 문제. 자, 내 토지가 경계점 잡고 시행된 토지예요. 그럼 장부는 3개 있어야죠. 자, 토지대장, 지역도 2개는 당연히 있는 거고.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죠. 경계점 잡고 3개 같이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경계점 잡혀놓고 의무적 작성적은 어디? 확축 그랬죠. 확정 측량 축적 평형 묶어서 확축 이렇게 이제 의무적 작성적입니다. 3번. 경계점 좌표구에는 토지에 소재 지번 묶어주시고 소재 지번은 공통사항이죠. 묶어놓고. 자, 토지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는 어디만 안 들어가요? 도면에만 여기 들어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부호 및 부도가 있고 좌표 동그라미 하나. 자, 고개 드시고. 자,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축척은 등록을 해요, 안 해요? 축척? 자, 다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축척이 얼마? 그럼 안 돼. 없어. 자, 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그 좌표가요, 실제 거리값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경계점 좌표구 축척이 1대1이야. 1대1이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해야지. 경계점 좌표 시행적 지적도 축척이 지적도가 그 500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기억하셔야 돼. 경계점 좌표군 축척이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없다. 그래서 뭐 등록 사항들 그렇게 하면 장난칠 수 있어요. 됐고. 자, 4번에서 지적 도면에는 지번, 경계, 건축물 구조의 위치, 삼각형 위치가 동등한다. 줄 그어주시고 건축물 구조의 위치 또한 이제 지적 긴조 위치 동합니다. 이렇게 되고. 5번. 자, 지적 도면에는 토지 경계, 지목, 고유번호, 삼각점의 기조 위치, 도서 수치를 동합한다. 자, 뭐는 빼야죠? 고유번호 빼야지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2개 나왔네. 첫 번째, 모든 지역 공부에 공통사항 2가지 뭐 있다. 소재와 지번 공통사항이고. 고유번호는 어디만 들어간다? 도면에만. 그것도 괜찮은 지문이에요. 외우셔야 돼. 됐고. 나머지 이제 14번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14, 15, 16 그 세 문제 거기에 이제 3장 뒷부분. 그래서 3장 뒷부분은 타이틀이 3개 와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지적 공부의 공개. 두 번째가 이제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네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파트.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시험은 복구 파트가 한 번 좀 나올 수 있어요. 단독 문제로. 문제 확인할게요. 14번. 14번은 요 문제예요. 이거 잠깐 보고 하죠. 자, 보세요. 첫 번째요. 자, 모든 지역 공부의 공통사항 2가지가 뭐다? 소재와 지번 돼 있고. 그다음 이제 자, 고유번호는 어디만 들어간다? 도면에만. 근데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험 보시면 우겨야 돼요. 꼭대기 뭐가 있다? 고유번호 있다. 이렇게 우겨야 돼 그냥 이제. 되고 이제. 그다음 이제 명칭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좌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기본사항이고. 자, 또 하나 여기서 이거 물어보세요. 출력 축척 돼 있죠. 이건 축척이 아니에요. 뭔가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내 토지에 경계점을 찍어놨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경계점을 얼마큼 그려냐 그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면 축척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의미 빼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등록 사항들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다음 이제 자 14번은 요 문제. 이제 공개 파트죠. 첫 번째 1번. 자,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한다?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고. 이번에 줄 거야죠. 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선도서 기록 주장한 경우 딱 줄 긋고 요를 한 단어로 뭐라 부른다? 이게 불가시적 지적 공부. 그러면 여기서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한다? 이제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에서 이렇게 가야 돼 이제 됐고. 3번에 또 나왔죠. 3번 불가시적 지적 공부. 열람청은 누구에게? 시도지사는 빠지고 대신에 읍면 동장이 들어왔죠. 그 포인트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또 하나 거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 돼 있죠. 그 다른 말로 지적 소관청 그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이니까 이렇게. 4번 지적 전산자를 이용할 때 누구 심사 받아라?
국장이 아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이제. 또 최근에도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와요. 뭔가 이제 이거 이 표현 다 이제 알고 계시죠? 됐고 여기서 보시면 관계 중앙 심사를 했죠. 또 질문이 와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나도 몰라. 법이 이렇게 쓰였을 뿐이고요. 아직 시행령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 여기 쓰여 있습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라고 이제. 답은 4번이고요. 5번. 전국단 이용할 때는 누구에 신청해야죠?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 중에 아무나 이렇게 되겠죠. 이제 되고. 그래서 공개 파트도 한번 이제 보시고 대신에 이제 요 표는 꼭 한번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그럼 됐어요. 넘어가서 이제 15번. 15번 이제 복구에 관한 거. 복구 파트. 올해 복구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가번.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에 조무들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첩시를 복구해야 한다. 그래서 자, 지적 공부 복구는 원칙은 누가 하고? 지적 소관청이 하고 그 말이고 맞는 말이지. 그다음에 나번 지적 공부를 정보실수를 통해서 기록장한 경우, 요게 이제 불가시적 지적 공부죠. 요거는 이제 국장은 복구해야 한다. 국장이 아니고 누가?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이 해야지. 자,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불가시적 지적 공부 보존은 누가 하고 있어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했죠. 그러니까 복구도 누가 해야 돼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복구해라 그 말입니다. 됐고. 나번은 틀렸고요. 다번 지적 공부 등본 줄 거주시고 그다음에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구에 해당하겠죠? 줄 하나 주세요. 측량 결과도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요걸 많이 물어보세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지적 측량 했어요. 소관청이 무슨 측량해야죠? 소관청에서 검사 측량해야지. 검사했던 이상이 없으면 그때 주는 게 뭐다? 왜 지적 측량 성과도죠. 원래 우리가 성과도가 써야 되는데요. 법에는 결과도라 쓰여 있어 아직까지. 그래서 결과도라도 맞는 걸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결과도 맞는 말입니다.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런 거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 되겠죠. 그럼 이거 어때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뭐 이런 거 돼야 한대요. 또 이제 그거 나오고 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해당이 없죠. 그렇게 이제 그거 보시면 돼. 그래서 답원도 주요 지문이고. 그다음 이제 자, 복구했어요. 복구할 때는 이제 게시해야죠.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이상이고. 근데 게시하는데 어느 게시판에?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 게시판 그래야죠. 이렇게 이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시고 복구 파트 올해 시험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기하세요 이제. 자, 첫 번째. 복구해서 이제 자, 하나.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복구하고? 지적 소관청이 하고. 그다음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이 복구한다. 첫 번째 하나.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복구 자료 있죠?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특징이 뭔가 하면 복구 절차에서 보세요. 복구 측량이 끝나고 결과 게시해야죠. 이게 시험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복구 측량 결과를 게시한다. 며칠 이상? 15일 나와야지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16번 부동산 정확 공부. 작년 시험이 나왔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그 가번 부동산 정확 공부 멸실 방지 체구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해야지. 국장이 아니고. 하나 비교. 좀 전에 나온 거 불가시적 지적 공부 멸실 방지 체구축은 그게 국장이지. 또 이제 그리고 부동산 정확 공부 멸실 방지 체구축은 지적 소관청 되고. 가번 X. 자, 나번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신청해야죠. 누구에게? 소관청도 되고 읍면 동장도 되고. 자, 그 포인트. 답은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불일치 등호상에 대하여 등호상을 정정하고 관련 기장에 통지한다. 정정할 수 없고 정정을 요청해야지. 이제. 답은 X. 그래서 복구 파트에서 이제 요거 복구 아니고 저 공부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자, 부동산 저 공부랑 이런 장부가 불일치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종합 공부는 이게 불일치할 때는 이렇게 소관청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등록상을 관리한 기관 장에게 내용을 통지해서 정정을 뭐 한다? 요청한다. 그래 요청. 요청하면 이제 여기서 확인하겠죠. 이제 되고. 됐고. 그래서 그 답은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라번 토지 소유자는 종합공부의 동상에 대해서 잘못을 발견하면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는 어디에? 소관청에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자 일단 3장 파트는 장부 2개 꼭 외우셔야 돼. 토지대장과 지적도 2개 되고. 그럼 3장 뒷부분은 타이틀이 4개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좀 보시면 돼.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보존에 관한 거. 두 번째가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네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파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17번부터는 거기에 이제 분할 파트예요. 이제 4장 등록 전환 파트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